존경하는 39만 세종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업을 지역구로 도우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식 의원입니다. 세종 특별자치제는 출범 이후 12년 동안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방위 해소라는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단청제 부대라는 독특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강력과 기초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행정수로서의 의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교부세 산정체계의 불합리성입니다. 교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기록분을 보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방세는 자체 제어만으로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통해 정부의 지자체의 최소한의 재정 균형을 보장하는 장치가 바로 교통교부세입니다. 이는 지방 재정의 최후의 안전망이자 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교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기존 재정 수요에 대해서 기존 재정 수요액을 뺀 기록분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리에 따라 재정을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자체 수입이 증가하면 부족분이 줄어들고 그만큼 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충제 행정구조, 즉 광역과 기초가 나눠져 있는 일반 지자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산정 원리가 적용되더라도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교통교부세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광역단체제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기초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1인당 교통교부세 규모는 유사 자치단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현행 산정 방식은 기초사무 수행 비용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설계되어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행정수요가 존재함에도 일반적인 교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이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5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종시 내 중앙정부청사부지를 포함해 추가로 설치될 국회 세종시장 역시 비과세 대상이라 재산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격차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위상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유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률을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행규칙의 기초사무 수행률을 명확히 산정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층제 규정을 가진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 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분배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 재정 특례에 근거해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요액의 차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 자체를 직접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 변동에 따라 고정액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증가해도 수입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고정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특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전체 교부세 총액의 3%를 안정적으로 배분받고 있어 지방세 증강과 무관하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단층제 구조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적 조치로서 정률제를 적용받아야 제도적 형평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정률제는 단순히 안정적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자치권과 재정 책임의 명확한 연계를 가능케 하면 정치권과 재정권을 결합한 실질적 가치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세종시 재정통계 문제는 단순히 지방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수당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계, 시민, 사회, 언론과도 연대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 재정특례의 필요성을 국가적 의제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부세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세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행정수도로서 자정 기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세종시가 현행 교통교부세 산정 지표로 인해 겪고 있는 구체적 재정 문제에 대해 재평론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둘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물을 교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셋째, 세종시법 개정 과정에서 재정 특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 국회 협력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특례나 중앙정부 협의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교부세 상정체계가 개선되고 기초사무 수행분이 반영된다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교부세 산정체계 개선과 재정 특례 명문화는 세종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정기관은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의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집행부의 정책적 창의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국가 실현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가인재를 짊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교통교부세 산정체계와 재정 특례 위기로 인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종 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과 재정 특례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세종시의 재정 안전성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이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세종시 교통교부세 산정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재 운영에 필요한 제도이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고 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여서 재정 형평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인구가 유수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보통 교부세 중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에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서비스 수요가 확대가 됐고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 관리비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기초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제한적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보통 교부세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급감으로 인해서 지방세율이 둔화되었고 정부 청사 등 공공시설이 비과세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재정수입 손실이 겹쳐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편 타 시도에 비해서 1인당 세출 예산이 현저히 적어서 시민들께서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어서 세종시의 공공교부세 관련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재정여건 개선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합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세종시 집행부의 평가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 반영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관련 시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표준행정 수요 산정 방식은 중층대 행정구조를 기초로 한 제도로서 시도 및 시군구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 산시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는데 세종시는 시도 및 시군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음에도 불구하고 16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만 별도 산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항목은 시도 선정 방식만 적용하고 있어 다소 계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층대 행정구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 예로 16개 항목 중에서 세종시가 별도 산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5개와 인건비,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9개 항목에 대해서 당층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종시 별도 산정 방식이 신설돼야 한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는 교부세 시행 규칙에 세종시만의 별도 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행안부에 지난 6월에 건의했는데 세종시 기초소유 산정 합리화 제도 개선안으로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하여서 제도 개선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순회 명문화를 하고 정부와 국회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종시 14조에는 세종시법 제14조에는 세종시 재정순회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재정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부세 보정 비율을 지금 현행 재정 구조대의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과 특례 적용 기한을 삭제하고 산정 방식 3대 협력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세종시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지난해 하반기에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차액 보정에서 수요 보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는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 등을 개최해서 4대 이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주도에서 적용 중인 정밀제가 세종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적절한 개선망으로 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